먼저 오은심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6월 국회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처리를 반드시 해서 그 성과로 새 정부의 출발을 순조롭게 하려고 애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7월 국회를 열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저는 지나간 버스는 있고 새로운 버스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새로운 각오로 이번 국회에 임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마침 오늘 안행위가 정부조직법을 상정하고 환노위, 국방위가 추경을 상정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결위가 7월 6일로 기일을 정해서 추경 심사를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의총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맙고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국회에 실망하다가도 제 일을 하면 다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은 일하는 국회, 민심만 헤아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리라 믿고 야당과 잘 협조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번 7월 국회는 민생을 살린 일자리 추경,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국회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새 정부의 힘찬 출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서 자유한국당도 어제 홍준표 당대표 및 신임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민심의 흐름을 잘 타지 못하고 새 정부의 발목만 잡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었으니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새 대표 체제에서 달라질게요라는 경선 슬로건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임무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 심사에 전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신임 당대표께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에 주목합니다. 홍준표 당대표의 화끈한 성격처럼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추경 협치에도 화끈하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4 남북 공동선언 45주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대화의 적기입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 통일 관련 합의인 7.4 남북 공동성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45년 전 남북이 합의했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은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의 토대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인 우리 정부의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대북 4노 원칙 등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내놓고 있는 이 같은 노력들에 대해서 북한은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로 화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바흐 위원장 또한 적극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북한도 45년 전 남북의 공동 성명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금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성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하기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어제 국세청의 2017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84만 명에 이르고 이는 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5명 중 1명은 세금도 못 낸다는데 폐업을 반복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영업자 대출은 520조를 상회하며 그중에 약 30%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라고 합니다. 반복된 폐업에 대책 없이 빚만 쌓여가면서 생계와 노후 보장 모두 점점 악순환 길로
들고 있다는 것인데, 금리 변동과 같은 중대한 외부 요인이 발생하면 이들 대부분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서둘러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 수수료율 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대규모 점포 규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 서민층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00만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생존을 구출해내지 않으면 촛불 민심이 만든 정권 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간의 외교 공백을 메웠고 한미 동맹에 대한 견고한 신뢰도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외교적으로 또 평화적 방식의 문제 해결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문재인 정부 첫 외교 문제 대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마치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재협상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허구하는 거고 이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여야를 떠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 부분의 무역 수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인데, 자동차와 철강은 양국 간의 통상 관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일담을 청와대에서 또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 참모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반박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국의 관계자들도 이해의 수준을 높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 단순한 이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또 직접 투자, 또 미국산 무기 도입 등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정상 간의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취지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미국의 과도한 통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보조를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정치 공세를 위해서 국익을 해치는 발언 좀 삼가해 주시고 삼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통령은 귀국을 했고, 또 내일은 G20 다자간 회의를 위해서 또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민생, 일자리 추경을 공공연히 인사청문회와 연계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일자리를 맡고 싶은 것인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저지하고 싶은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신임 당대표로 홍준표 대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준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달라진 모습은 지금이라도 추경에 참여를 하고 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게 민심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김세연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의장은 아주 합리적이고 정돈된 그런 정치인입니다. 일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본다면 평소 김세연 의장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운영의 국정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윤우도 백예리 판사님 그리고 조성래 부대표님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 마감 시한인 어제 되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과 보고서도 인사청문회를 바로 마치고 나서 채택했습니다. 두 장관 후보자의 경과 보고서가 제때에 채택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경색된 국회 상황에서는 가뭄 끝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교문위에서 채택에 용단을 내려주신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민의당 후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교문위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명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입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요청에 대해서 국회는 청문회를 실시한 후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면 대통령은 이런 국회의 의견과 국민 여론까지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이자 절차입니다. 어제까지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국방부와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송보를 국회 요구해 오면 그 기일 안에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미래부와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4인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시한이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거치되 그 검증의 결과를 적격과 부적격 사유로 명시해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주는 정상적인 절차와 질서를 이제는 확고히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지난 야당 시절을 되돌아봐야 하겠지만 오랜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면서 국민의 큰 지지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야당들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일자리 추경 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심사에 임하기로 한 점은 만시지탄이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부조직법 심사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합니다.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가 일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국회 협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정당의 추경 심사 논의 착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재정 보강 추경이고 어르신 효도예산 추경입니다. 추경 11조 2천억 원의 약 3분의 1인 3조 5천억 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배분되어 지방재정을 더욱 보강하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자체가 일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치매 치료 등 노인 복지를 위한 효도 예산을 담았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적극 이해한다면서 홍보와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27일째입니다. 전 정권과 비교해도 너무나 많이 지체된 상황입니다. 전당대회를 마친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로 돌아와 국회 협치에 새로운 혁신을 당장 실천에 옮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호덕 예결간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수석님이 추경에 대해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하겠는데요. 예결이 간사로서 추경 심사의 정상화를 위한 정말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어제 예결위의 백지연 위원장님이 이번 목요일 7월 6일 오후 2시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는 일정을 국회의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국회의장께 보냈고, 이 일정대로 예산안이 심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이 일정은 야삼당 간사들과도 협의를 했고,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은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2천억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치매 환자는 73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죠.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은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해서 그 가족이 치러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죠. 가정이 망가지고 파괴됩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고 공약했죠.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치매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 252개소의 시군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는 예산 1,4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 의심되는, 추정되는 어르신을 모시고 이 센터에 가면 코디네이터가 상담해드리고 또 치매를 진단해드리고, 그리고 요양시설을 연계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79개의 국공립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을 확충하고자 하는 예산이 600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시급히 확정돼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제대로 국가가 돌볼 수 있게 하고, 그 가정과 가족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추경 예산, 치매 국가 책임제 예산에 적극 협조해서 효도 정당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승래 부대표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민생상황실 생활비 절감 감사를 맡고 있는 대표입니다. 어제 그 민생상황실 생활비 절감팀은 민주시 생활비 줄여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 100인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살림살이에도 가계 지출을 줄이기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의 입장에서 생활비 건강과 관련된 생생한 삶의 이야기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정의 행복과 건전한 가정경제 유지를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계신 우리 주부님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교통, 교육, 통신, 주거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되는 부분의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의 각 부처들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도 많은 주부들께서 새 정부의 생활비 절감 대책에 큰 기대를 나타냈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제 주부들께서 현장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주부들은 주거비, 보육, 교통비 등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또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서 그러더라고요.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는 집값, 전월세값, 오름세에 대해서 우려를 크게 갖고 계셨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정부 당국에서 잘 좀 해달라는 그 주문이 계셨고 주택정책이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보육,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 예체능 학습 바우처 등의 교육비 절감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발생한 학교 여유 공간을 통해서 병설 유치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특별책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절감과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 가구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대해서 역누진세 등을 도입하는 등 주부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통령과 당이 공약한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재원 마련 등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들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많은 공약들이 생활비 절감과 관련된 공약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만큼 당과 정부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상황실 생활비 절감팀은 주부 콘서트를 통해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걸 또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비 절감팀이 일자리, 민생, 정말 그분들을 꼼꼼히 살피는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